그러면 이제 이게 집값 상승세가 계속 현재까지는 계속되는 네. 건데 네. 요거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앞서 이제 이소영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 네. 정책 곧 나올 거다. 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 하반기 들면은 약간 주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도 상고 하중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시장은 작용과 반작용을 하잖아요. 정부가 분명히 대응책을 내놓을 건데 예. 그러면은 수요를 좀 줄이는 쪽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막판 예. 수요가 몰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예. 막상 있잖아요. 그러면 7월 되면은 그 수요가 일종의 선소비를 한 거니까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는 아마 마포나 뭐 이런 성동원 같은 다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럼 들어가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대출 규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예. 이 규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 뭐 강남하고 용산 같은 데는 내년 5월까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세가 유예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유예를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부 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아마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의 강도가 나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패닉이 약간은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마포 이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바탕에 지금 유동성 장세 비슷한 거죠. 예.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 물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예. 그동안 안 올랐던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쪽으로 아마 약간은 순환매라고 그러는데 예. 약간 갭매우기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자산 가격 잡는 데는 돈줄 틀어주는 게 최고고.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 대출 규제를 하면 강남 상고 마용성은 좀 진정이 될 거고. 네. 그게 이제 지방으로는 순환매를 통해서 지방이나 이런 서울 외곽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양상이 되지 예.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네.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세금 많이 올렸다가 네. 어찌 됐건 간에 부동산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세금으로 저 부동산 잡는 일을 하지 네.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 방향 자체는 그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상 그 실패했거든요. 아. 그럼 그걸 다시 할 필요 없는 건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더 문학적으로 문학적. 행간과 맥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은 그 예. 앞부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봐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막상 지정을 하면요. 이게 두 채부터 취득세가 8%예요. 양도세도 중과당하죠. 예. 종부세도 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규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부터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럼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규제 지역 지역이라든지 뭐 토제 뭐 들으셨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부동산 그 관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아 특별히 무슨 뭐 수요 억제 정책, 중과세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른 문제란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약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역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때처럼 예.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마 훨씬 더 해석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최근에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대출이 좀 풀려 있는 거 하나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공급이 떨어질 거다. 지금 안 사면 새 집 없어. 요 심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 원칙상 공급 측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지금 강남에다가 질 자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다고 해서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줘야 무주택자들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 비성적 과열의 끝단은
대부분이 장기 무주택자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아, 지금 아니면 난 죽을 때까지 집 없어 이거요? 예, 대부분이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눈물이 모여서 광풍이 된다고요. 집 사는 사람이 다 부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합리적이지만 이게 뭐예요? 집단화되면 이게 광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기 신도시 얘기가 지금 뭐 논란인데 원래 사기 신도시 얘기가 언론에서 약간 나왔어요. 그런데 공약집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경우에 뭐 사기 신도시 카드도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요? 예.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뭐 그린벨트 뭐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풀든지 아니면 외곽에다가 하든지 어쨌든 이거를 설사 당장은 못 하잖아요. 예. 그 비축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른바 한강벨트 중 하나인 서울 성동구의 2,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84제곱미터형이 20억 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이미 집을 팔았던 집주인들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면서까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매매 취소가 나와요. 객주가에서 안 팔리고 1층, 2층 막 이런 거에서 안 팔리고 이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막 바빴어요. 가파르게 뛰는 집값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한두 건의 신고가가 곧바로 시세로 굳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중개업소에 항의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대출 규제 강화 전 실수요자들의 막차 수요에 갭 투자까지 가세한 양상입니다. 원래 마포시라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연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 급하신 분들은 서대문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막 하시는 분들 통보가 얼마 안 되는데 완전히 렉스 같은 거 매사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21주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는 0.99%와 0.98% 오르며 201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세의 진앙지인 강남 3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무색하게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에서 한강벨트로 또 준강남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과 과천으로 집값 폭등세는 빠르게 번지는 양상입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올 들어 누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3.1% 오른 데 비해 지방은 오히려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7에서 8%의 누적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한강벨트라는 성동과 마포, 용산, 강동, 양천 등지도 4% 이상 뛰었습니다. 누적 상승률이 미미하거나 하락한 노원, 도봉, 중랑 등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만든 초양극화 현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추경 등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특히 서울의 공급 절벽 우려가 맞물려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 시행 전에 막차 수요가 자극된 측면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심어져 있고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을 강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공급 대책으론 지금의 서울 불장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시각은 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선 세제와 대출 관리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집 10채, 100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강남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강남 집값이 무한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탓으로 집값 급등 책임을 돌리면서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완화했던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조이기로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신규 택지 발굴 등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